이상은의 역사 이야기. 네, 매주 수요일에 우리 역사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. 오늘도 월간조선 이상은 기자를 만나봅니다. 이 기자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나눌 역사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? 네, 지난주 사도세자 이야기를 다룬 영화 사도가 개봉했는데요. 네,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그 조선 왕실 500년 가족사에서 아주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. 네.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사도세자. 이 경기도와 아주 인연이 많죠. 사도세자. 그리고 네, 그렇네요. 그의 아들 정조의 묘 윤건능이 바로 이곳 수원 화성에 있고, 또 정조와 그 회경궁 홍씨의 숨결이 깊은 곳 수원 화성, 세계 유네스코 유산으로 되어 있죠. 자, 이 사도 영화 개봉 7일 만인데 상당히 그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. 벌써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는데, 사도, 네, 생각할 사자, 슬퍼할 도자, 이 영화 보면서 흐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, 우리 이 기자도 이거 봤습니까? 네, 저도 사극에 관심이 많아서 개봉 첫날 봤습니다. 뭐 공감이 많이 가던가요? 눈물도 흘렸나요? 네, 저는 네. 영화 보면서 잘 울지 않는 스타일이라서. 근데 주변에 그 우는 그 여자들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. 네. 네,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우리나라 사극이 고증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, 예, 이 사도는 아주 시대 고증하고 사실 고증이 아주 충실하게 돼 있어서, 네. 뭐 내용을 떠나서 저는 아주 그 높게 평가했습니다. 네, 역시 기자이기 때문에 아주 차가운 기자의 눈, 고증의 눈으로 이 영화를 깊이 보셨네요. 네, 성의가 있어서 좋아 보였습니다. 네. 자, 역사학자들이 사도세자의 죽음을 두고 이것이 노론과 소론의 권력 투쟁이다, 뭐 즉 당장의 희생양이다,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, 자, 이게 본질입니까? 영화에서도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까? 영화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아. 그러니까 그동안 그 이모하변이라고 하죠. 사도세자 죽음을 놓고 이제 우리가 지나치게 그 당쟁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 사건의 본질이 좀 흐려진 경우가 있는데요. 네. 영화에서는 그 사도세자의 그가 죽게 된 그 본질적인 이유를 파헤칩니다. 막 다이렉트로 얘기를 합니다. 이 세자가 왜 죽었는가. 영화에서는 그게 이제 세자의 어떤 반역죄. 반역. 예, 이게 왜 역사에서는 그동안 좀 모호하게 기록이 돼 있었는데요. 이걸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버립니다. 네. 자, 세자의 반역. 이것은 결국 아버지 왕위를 넘봤다는 건데, 자, 세자라면 당연히 왕위를 넘겨받는 건데, 사도세자가 반역을 저지를 이유가 뭡니까? 예, 뭐 반역이라는 게 워낙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, 네. 실록이나 그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에는 뭐 반역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는 않습니다. 네. 네, 그리고 영조가 사도세자를 그 폐세자 할 때 내린 그 교서에도 그렇게 뭐 반역을 했다 그런 표현은 안 쓰고, 그 별난이 호흡 사이에 있다. 네, 이거를 이제 반역을 에둘러 표현한 건데요. 그 뭐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이것도 어떤 사도세자의 그 정신병 때문에 일어난 거지, 뭐 사도세자가 그런 조직적인 반역을 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. 정신병 때문이다. 네네. 네. 한종록에도 세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, 뭐 정신병 때문에 내관이나 궁녀도 죽였다 하고, 사도세자가 정말 정신병이었습니까? 사실입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 해경궁 홍씨가 지은 한중록에는 그 사도세자의 정신병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네. 네, 그 대표적인 정신병이 그 요즘 말로 하면 의대증이라고 있습니다. 옷에 대한 강박증인데, 옷을 한 번에 못 입고 막 10벌 20벌 갈아입는 과정에서 그냥 그렇게 그치면 그만인데 사람을 죽여버립니다. 네. 예, 그래서 그 영화에 표현된 그 내관인 김한채를 죽일 때도 그때 영화에는 나오지 않지만 무려 6명이 세자 손에 죽습니다. 네, 그리고 갈수록 이제 불안장애, 강박장애, 뭐 충동 조절장애, 뭐 정신분열. 그래서 이게 저 학자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 100명 정도가 이렇게 세자 손에 죽었다고 그럽니다. 네. 자, 기록에는 많이 죽은 거죠. 심지어 네. 자신의 생모까지도 주기로 했다. 네, 그거는 생모가 직접 한 얘기입니다. 그럼 영화에서도 이런 사도세자의 기행이 잘 표현이 됐는지, 뭐 유아인의 연기가 아주 뭐 뛰어나다, 이런 평가도 받았습니다만은, 뭐 과장된 게 아니고 그럼 사실적으로 표현된 겁니까? 영화 속에서도?
네, 아마 그 한중록을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이게 그 요즘 영화적인 그런 재미를 위해서,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각색을 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이 많을 텐데요. 네. 거기에 나오는 그 세자의 기행이나 그 어떤 장면들은 거의 비교적 충실하게 그 한중록을 바탕으로 그대로 재현해 놨습니다. 예를 들어 뭐 세자가 관에 눕는다든가, 영조가 자계를 명하자 그 머리를 땅에 찧어서 피가 난다든가, 뭐 여러 가지 그 장면은 모두 그대로 그 재현을 해놓은 겁니다. 네, 하지만 실제 기행은 뭐 그 이상이었는데 아마 영화의 표현은 그보다는 좀 약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사도세자의 기행이 영화보다 더했지 덜하지가 않았다. 네네. 이런 얘기인데. 네. 자, 그러면은 사도세자가 왜 이런 정신병을 앓았을까? 결국은 그 원인을 아버지 영조에게서 찾는 그런 분석이 많고요. 자, 오늘날의 세태,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와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상당한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,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땠습니까? 네, 요즘으로 보면 이제 소통이 좀 부재했던 것 같습니다. 그 영조 임금은 워낙 엄격한 분이고, 또 사도세자는 약간 예술적인 취향이 강한 분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일찍 세자가 됐기 때문에 그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거는 기대가 엄청나게 컸습니다. 그리고 무려 이 사도세자가 어린 나이 15살에 대리청정을 해서 이게 14년이 이어지는데, 네. 이 과정에서 아마 스트레스가 그 우리가 일반인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. 그리고 뭐 영조는 사사건건 이 사도세자를 나무라고 아주 조롱을 하고 뭐 이렇게 좀 면박을 주는데, 이래서 이 사도세자가 영조 임금을 엄청 무서워했습니다. 네. 아마 그 과정에서 부자 간의 이제 관계가 점점 틀어지고, 또 사도세자도 그 정신병이 좀 심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일부 역사학자들 가운데는 사도세자는 미치지 않았다. 미친 척 했을 수도 있다. 그리고 이 사도세자를 죽인 어떤 영조의 이 행위를, 그 명분을 찾기 위해서 미친 것으로 몰아간 게 아니냐,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? 뭐 영조가 그 유일한 아들인데 그 죽일 이유가 없죠.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워낙 이 정조 임금이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있고,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관련 기록을 모두 삭제를 합니다. 네. 네, 그리면서 이제 그 좋은 부분만 남겨놓고 행장으로 또 그렇게 칭송을 하고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읽힐 수는 있지만, 아마 그거는 또 사실과는 다르다고 요즘 그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네, 사실 영조는 사도세자의 탄생을 누구보다 기뻐했고, 어린 사도세자의 영민함에 너무나 좋은 평가를 했었는데, 네. 자, 결국은 뒤지에 7일 동안 넣어서 죽이는 이 상황, 영조는 이렇게 어렵게 하던 세자의 이 병을 왜 치료하지 않고 이런 극단적인 행위까지 몰고 갔는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, 이것이. 네,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네. 뭐 당쟁 희생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. 네. 네,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마 그 당시에 세손이라는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, 네, 영조가 사도세자의 그 정신병이나 이런 거는 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고, 네. 계속, 그리고 비행이 계속 보고가 되는 상황이었고, 네. 극단적으로 사도세자의 생모가 와서 그 아들을 죽여달라고 그 영조에게 부탁을 합니다. 네. 네,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대안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전개됐을지 모르지만 새 정조 임금이 아주 똑똑했고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고 봅니다. 네, 정조라는 대안, 영조는 네네. 끝내 정조를 왕위에 앉히는 거죠. 네,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월간조선의 이상은 기자였습니다.